안녕하십니까. ICBMTV 강주영입니다. 저는 지금 21대 국회의원 선거 평택갑 홍기원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홍기원 후보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외교관을 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근무를 했는데 공교롭게 좀 못 사는 나라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근무를 했습니다. 외교관의 기본 임무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상황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그런 걸 보고하는 일인데, 그런 걸 하면서 느끼게 된 게 정치가 잘 되는 나라는 그만큼 또 국가, 사회도 발전하구나. 예,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사실 국민 생활 모든 곳에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고요. 평택의 정치 현실에 대해서 여기 시민들이 불만이 많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좀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27년 공직 생활을 주로 경제 통상 분야, 외교 분야에서 해오면서 제가 가진 역량이 이 평택에 딱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신념으로 선출직에 도전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죠. 제가 본 시험은 행정고시 재경직인데, 행정고시에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경직은 경제부처에서 사무관으로 일할 사람을 뽑는 시험입니다. 재경직에 합격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좌우하는 그런 경제부처에서 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지역 경제 발전입니다. 특히 평택갑 지역이 이제 북부 지역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발전이 좀 낙후돼 있다. 역시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이 발달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고덕 산단이라든지 또는 브레인시티에 첨단 ICT 기업이나 삼성 협력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자리도 생기고 또 수요도 창출하는 그런 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도심 지역, 정말로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시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구도심 지역을 어떻게 하면 재생을 좀 제대로 하고 활성화할 거냐, 이런 문제가 또 큰 과제이고요. 그리고 평택 시민들이 쉬는 날이라도 자식들과 갈 곳이 없다, 볼 것이 없다, 이런 불만 많이 제기합니다. 사실 평택이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그러한 곳 많이 자원은 갖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개발을 안 했는데 그런 걸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또 시급한 과제로는 여기 미군 부대 우리 한국인 종사자들이 많은데 4월 1일부터 무급휴직 들어가겠다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또 향후로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서 신분 안정 문제가 계속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교관으로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고 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쌍용 자동차 현재 경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부의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쌍용은 향후로도 계속 규모가 좀 비교적 작고 또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쉽지 않은 상황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쌍용 자동차는 평택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쌍용 자동차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은 민생 경제입니다. 예, 평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민생 경제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든 또는 경기도든 평택시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긴급 자금을 푸는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한두 달 내에 해결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주요 선진국들도 더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민생 경제의 어려움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일단 민생 경제를 해소하는 데, 개선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두고 일을 할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하려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당장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식당을 안 가고 행사를 안 하고 각종 모임을 안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잡히면 해결이 되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 침체가 굉장히 심각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질 거고요. 당연히 그 민생 경제는 계속 어려움에 처할 겁니다. 그러한 걸 염두에 두고 국가에서 정책을 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실 진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별명이 여러 가지인데 머리가 커서 대두라는 별명도 있었고, 대두 그러면은 머리가 크고 머리가 크면 좀 머리가 좋지 않겠냐, 능력이 있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일 잘하지 않겠냐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비판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여기서 초, 중,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제가 서울과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이 지역 사회에서 활동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지인들은 주로 학연으로 맺어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아는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학연 빼고는 다른 단체 활동을 한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학연 위주로 선거운동을 시작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여기서 활동폭을 넓히면서 저의 생각에 공감을 하거나 또는 평택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데 공감을 하는 그런 많은 자발적인 지지자들이 왔기 때문에 지금은 폭넓은 사람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은 시민과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다. 예, 이런 약속은 사실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다 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지키느냐이죠. 저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27년 공직 생활 중에 우리나라 예산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원, 경제검찰이라고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외교부에서는 우리나라 이 경제통상과 관련된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도시 평택, 또 국제도시 평택, 안보도시 평택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경험과 능력, 그리고 중앙부처의 인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 신인이지만 민주당의 쟁쟁한 정치 선배들과 당당하게 경쟁해서 승리한 그 뚝심과 저력도 있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의 모토가, 신조가 성실함인데 여기 성실함에 더해서 시민과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로 평택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거운동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싸움박질 좀 하지 말아라, 일 좀 해라. 두 가지입니다. 이 싸움박질은 결국 국민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당리당략을 위해서 하는 게 많은데요. 예, 결국은 당리당략은 국민에게 한 약속보다는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 당파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겁니다. 저는 장밋빛 굉장히 좋아 보이는 공약으로 표를 얻고 그 다음에 당선된 이후에는 그런 공약은 지키지 않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정치인, 또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게 정치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를 배격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약속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그러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또는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는 정말로 유권자들에게,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또 미안한 마음을 갖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고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정치가 이렇게 불신을 받거나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새 일꾼, 힘 있는 여당 후보, 평택 발전의 히든카드 홍기원을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짧죠? 어렵지 않으셨죠? 어려워요. 인터뷰는 다 어렵습니다. 두번 머리도 크고 좀 너무 시골틱하게 생겨가지고 생긴 거로 보면은 좀 그런데 뭐
머리가 커서 그런지 좀 많은 거는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홍 후보가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촌놈같이 생겼죠 우리 개인에서가. 근데 역시 나름대로 오랫동안 중앙부대나 또 이런 곳에서 활동 경련이 있어서 그런지 다르긴 하더구만. 홍기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기 인지도가 진짜 제로인 상태에서 작년에도 신문에 나왔대. 여론조사 결과 그렇게 제로인 상태에서 같은 당을 경쟁을 했잖아. 그 사람들은 20년, 30년 하신 분들인데 그런 경쟁에서 이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인지도 같은 것도 엄청 그래도 상승세를 탔고. 처음 경선 과정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가지고 경선을 뚝심 있게 올라오고 나서 본선에서는 가지고 있는 스펙이 좀 머리가 커서 그런지 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긍정적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